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오늘은 학대자,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로 부르는 그 사람들의 심리 명세서 프로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을 안다는 건요, 결국 우리를 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학대자인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심리 명세서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연구하는 자료를 얻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정신과를 찾거나 상담을 통해 치유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들의 피해자들이고, 정작 학대자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 숨어 멀쩡히 사회생활을 유지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모든 학대자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있다는 증거는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학대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들에 의해 증가되는 피해자가 결국 큰 틀에서는 사회적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난데없이 던져진 돌덩이와 같은 이들을요, 피해가면 되지 굳이 알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매번 돌덩이가 날아올 때마다 무작정 도망만 다닌다면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언제 또 날아올지 모르는 돌덩이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요, 길을 찾기 위한 여러분의 의지는 꺾이게 되고 숨을 곳만을 찾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내게 날아온 돌덩이의 실체를 안다면 피해갈 방법도 알 수 있고, 실제로 그 돌덩이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진실을 알게 하는 힘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대자들의 심리 명세서 첫 장은 성장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은 양육 과정에서부터 서로 다른 걸 배우게 되죠. 부모나 주변인, 사회, 이렇게 양육자들은 딸들에게 얌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딸은 예쁘고 착하게 보이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장난감 인형을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다정하고 친절한 것인지를 배웁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용기와 대담함을 키워주는 장난감을 가지게 되죠. 전쟁 도구, 자동차, 강하고 용감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남자는 평생 3번 운다라는 말로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최근에는 조심스럽게 여성 히어로가 등장하기도 하지만요, 남자를 구하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는 그 수도 작지만 그런 여자 주인공은 여성성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실제 현실의 여성의 역할과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이런 미디어의 세뇌가 아이들의 성 가치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양육자나 주변 사회의 역할 교육이 학대자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제 눈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대자들은요, 매우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차별주의자의 전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은 이 모든 걸 잠재의식에 받아들이고요, 결국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이는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이 대부분 심리적 피해자는 여성이고 학대자는 남성이라고 짐작하는 것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보편화되고 자녀의 수가 적어지면서 여성 학대자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에게 학대당한 남성들의 피해 호소는요, 여성에 비해 작습니다. 여자에게 당하는 나약한 남자라는 사회적 프레임이 스스로 자신에게 씌우는 2차 가해가 되고 피해 사실을 감추게 되거든요. 나르시시스트로 통칭되는 성격 혹은 인격 장애 유형의 가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형태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유형이 경계성 성격 장애인데, 이런 경우는 여성들에게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학대자들의 심리적 프로파일이 낮은 자존감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양육 환경이 이들의 정서 발달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들에게는요, 자기의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학대로 인한 것이거나 학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이들의 학대를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애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타인에게서 자기애를 확인받기 위해 수동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수동 공격 성격 장애는요, 사고방식이나 정서, 지각, 충동 조절, 각성,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과 태도를 말하는데요. 한 가지 더, 지나치게 참거나 인내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 행동 패턴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적응적이고 침투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아동기, 청소년기로 시작해 성인기까지 지속됩니다. 이건 일반적 피해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줄기에서 자란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분노나 화, 짜증, 거부, 좌절과 같은 감정 표현을 억압하거나 혹은 강한 처벌로 다스리는 이런 가족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요,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거든요. 결국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는 건 대처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 공격적 행동을 학습하게 되죠. 자신의 감정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타인과 실용적으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티티카카가 힘들어지고 소통이 힘들어지니 당연히 공감을 익혀가기가 어렵게 만들게 되겠죠.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이요, 자기 주장을 잘 하는 걸로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들은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학대자 심리 프로파일의 가장 특징적인 성향 중 하나입니다. 이 학대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또는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두루뭉실하게, 그래서 상대가 추측하고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함으로 해서요,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융통성 없는 심리는 모든 기준이 중간이 없는, 옳거나 나쁘거나 싫거나 좋거나,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사랑하는 것과 요구를 거절하는 건 분명 다른 문제고, 상대의 다양한 그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이런 인지 편향적 융통성 없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나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단정지어 버리죠. 그리고 그런 말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상황임에도 상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또 요구를 들어주게 되기도 하거든요. 학대자들은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성을 자신에 비해 열등한 성으로 보고, 그래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씁니다. 이건요, 남성의 여성 비하뿐만이 아니라 꼴의 남자라고, 말이 가장이지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은 돌아가지도 않아, 이렇게 상대의 성을 비하하면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공격을 일삼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의 융통성 없는 생각은 상대로 하여금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외적 사건에도 자기 자신을 연관시켜 개인화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조정이죠. 학대자는 자신과 다른 그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갈등을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이건요, 그들이 극단적이고 양분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극단적 상황, 좋거나 나쁜 상황에 놓고 생각하고 중간 지점, 적당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검정 아니면 흰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가장 큰 결과는요, 점차적인 고립입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우정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집중은 현재 지금의 파트너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들의 애정은 조금씩 집착으로 변하고 파트너가 하는 일 또는 느끼는 모든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파트너의 일, 가족관계, 친구, 취미 등 극도로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감정적인 의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관계는 건강하지 않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에게서 더 이상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새로운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들이 집착했던 애정은 친밀감이나 정서적 안정감이 아닌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언제라도 해결해주는 이상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대를 찾는 것은 그저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원하는 것과 같은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대자들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가족이나 파트너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요, 항상 짜증이 나 있거나 일반적으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폭력은 표현 폭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폭력은 반복될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고 물건을 집어던지게 되고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죠. 학대자의 심리 프로파일은 감정 제어 불능이 포함됩니다. 학대자들은 감정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당연히 자신의 감정을 알지 못하니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종류의 공감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입히고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대자들은 거짓말과 거짓 약속을 남발하고 조종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 그 어떤 모습으로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특성들이 약하거나 강하게 나타나긴 하지만요. 이러한 성향은 학대자의 심리 프로파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들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이고 조정에 능숙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들의 심리적 학대는요, 타인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공을 거듭할수록 진화해 나갈 겁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나도 사람들에게 나르시시스트로 보이진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단언컨대 지금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여러분은 절대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반추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